오늘은 이번 시간에 주기율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직전 강의까지 해서 이제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원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원소의 성격은 어떻게 되느냐를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배운 내용을 복기해 보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가 그 원소의 성질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원자과 전자가 어떤 규칙성을 보인다면 원소들도 어떤 규칙성을 보이겠죠. 기본적으로 과학이라는 학문은 규칙성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실은 주기율이라고 해가지고 규칙적인 성질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지금 여러분들 뭐 주기율표가 어떤 건지 다 압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좀 비교적 일찍 그 규칙성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원소 3개씩 묶어가지고 그 3개의 원소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 똑같이 막 물에 뜨고 물과 반응하고 막 그런 성질이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3개씩 묶었던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주기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멘델레이프라는 사람이 원자량을 순서로 해가지고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었죠. 얼추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양성자 수가 사실은 그 원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양성자 수에 의한 전자 수가 결정이 되고, 그 전자 수에 의해 원자과 전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규칙성을 보이는 것인데, 원자량도 사실상은 원자번호 커지면 커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얼추 맞습니다. 그런데 뭐 하더라? 자꾸 벗어나는 것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원자 번호,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뭐 한다?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는 걸 밝혀낸 것이 바로 주기율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전 강의에서 원소의 성질은 원자과 전자수가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를 원자과 전자수를 타켓으로 해서 보면 좀 눈에 보이겠죠? 자, 먼저 수소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 1번이고 전자 1개 가지고 있고 원자과 전자 1개인데, 자, 우리 제일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소는 좀 희한한 놈이죠. 비금속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전자를 잘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냥 수소는 뭐다? 비금속이다. 그런데 뭐 잘 된다? 그냥 일가 양이온 잘 된다로 그냥 외워버립시다. 뭔가 규칙을 논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헬륨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가 2번입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껍질에 2개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쓸 수 있는 건 없죠. 0개입니다. 다시 리튬이 되면 1개, 원자과 전자가 2, 3, 4, 5, 7개 갔다가 네온이 되면 다시 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헬륨 2번, 네온 8번, 그럼 2번하고 원자번호 8번하고 여기 또 0개가 있잖아요. 18번이 성질이 유사할 수밖에 없죠. 어떤 성질이 유사하겠습니까? 비활성 기체로서 반응성이 작다는 성질이 유사하겠죠. 또한 몇 개 한번 봅시다. 리튬 1개. 항상 일가양이온 될 거 아닙니까? 나트륨도 1개. 항상 일가양이온 되겠죠. 여기 표기되진 않았지만 칼륨의 경우도 원자과 전자가 1개입니다. 그러니까 리튬과 리튬 원자번호 3번인데,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 11번이 나트륨, 19번인 칼륨이 어떻습니까? 성질이 유사하겠죠. 어떤 규칙이 보입니까? 2,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이게 8번이 아니죠? 10번이죠. 2번이 아니고 8번이 아니라 10번인데, 10번이니까 2번, 10번, 18번 원자번호 8 차이, 3번, 11번, 19번 원자번호 8 차이. 한 껍질에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 최대 8개를 채울 수 있다 보니까 8을 숫자 8이라는 걸 간격으로 해서 뭐 하는구나, 일정한 규칙성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1일을 하고 8일을 하고 15일이 같은 요일이기 때문에 1일 밑에 8일, 15일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주기율을 만들 당시에 2번 밑에 10번이 오도록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바로 밑에 있으면 성질이 유사한 게 아니고요, 성질이 유사한 걸 바로 밑에 오도록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주기율표를 해석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달력에서 1일 밑에 8일이 있다고 같은 요일입니까? 1일하고 8일이 같은 요일이니까 밑에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3번 밑에 누굴 둬야 되겠습니까? 11번을 두면 되겠죠. 11번 밑에 누굴 두겠습니까? 19번을 두는 겁니다. 달력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주기율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봅시다. 지금 주기율표가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1번 무시합시다. 수소니까 3번, 11번, 19번 같은 라인에 있죠. 세로줄이라고 표현하죠. 4번 8도하고 8도에서 같은 세로줄에 있죠. 그리고요. 요 사이에 있는 요 녀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무시하겠습니다. 붕소라고 하는데 5번 8도 하면 13번 이렇게 가는 거고 6번 8도 하면 14번. 물론 원자 번호가 20번이 넘어가면 이 규칙이 좀 깨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배우는 겁니다. 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은 규칙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아까 봤죠? 원자과 전자수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로줄의 첫 번째 세로줄을 1 뭐라고 불러주고요? 족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세로줄은 2 족이 되는 거겠죠. 근데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 전부 다 원자과 전자가 한 개잖아요. 결국 여기 표시되어 있죠? 세로줄에 해당하는 족 적어볼까요? 족은 세로줄에 해당하는 것인데 뭘 의미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자과 전자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비록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은 전부 다 1족 원자과 전자 한 개. 그래서 전부 다 1가 양이온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수소가 금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2족이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 2개 아닙니까? 전자를 2개 잃고 2가 양이온 되고 금속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했죠? 3족부터 12족은 배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몇 족부터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13족이 나오죠. 원자과 전자 13개 하면 안 되겠죠? 3개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붕소, 알루미늄 전부 다 원자과 전자 3개가 됩니다. 14족은 탄소, 규소가 되는데 원자과 전자 4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이? 전자를 확실히 잃어버리는 것 빼고 나머지는 뭘로 분류해라? 비금속으로 분류해라. 그래서 색깔 표시가 보일 텐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오른쪽은 별로 전자 잃는 걸 보기도 힘들고요. 대부분 전자를 잘 얻는 게 많습니다. 오른쪽은 비금속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왜? 원자과 전자가 우리 배운 그대로 4개에서 몇 개까지 있는 놈들입니까? 8개 하면 안 되겠죠? 적어라. 0개라고 해야겠죠. 0개. 그러니까 전자를 잃을 리가 없으니까 전부 다 비금속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16족이다. 원자과 전자 6개. 그러니까 산소는 항상 이가음이온. 17족 Cl 원자과 전자 7개. 항상 일가음이온. 그게 바로 주기율표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주기율표의 세로줄, 몇 번째 세로줄에 있는지를 딱 판단하면 전자를 잃겠다, 얻겠다 바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족이 중요한 겁니다. 자, 수소의 경우엔 첫 번째 껍질에 1개의 전자가 채워지고요. 헬륨의 경우엔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채워지거든요. 그럼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죠. 월화수목금토 1 하고 나면 한 주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리튬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1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력처럼 첫째 주, 둘째 주로 접근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로줄을 첫째 주 하듯이 뭐라고 불러주는 겁니까? 1주기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1주기 원소들은 전부 다 첫 번째 껍질에만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죠. 한 사이클 끝났다. 그 다음 사이클로 가라. 그 다음 사이클은 몇 주기가 되겠어요? 2주기가 될 테고 전부 다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죠. 두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 셋, 넷, 다, 일곱, 두 번째에 8개, 즉 각 채우고 나면 다시금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를 뭐라고 불러준다? 바로 껍질 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집어봅시다. 탄소 14족 원자과 전자 4개 두 번째 가로줄 몇 주기? 2주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기율표만 딱 찾아보면 그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 주기율표를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이거 잘 봅시다. 여기 지금 헬륨, 뭐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부터 계속 마지막 껍질에 첫 번째 껍질은 2개, 나머지는 8개 채우면 안정하고 비활성 기체라고 했죠. 그래서 이 18족, 어떤 책은 영족이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을 정도인데 어쨌건 결국은 원소가 안정해지기 위한 롤 모델은 18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텟을 만족한다는 표현보다 이제 앞으로 뭐 할 것이다? 원자가 또는 원소가 안정해진다는 건 줄 거져 있죠? 18족 원소처럼 전자가 되는 것을 롤 모델,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 하나, 둘, 3개 얻어가지고 네온되는 게 목적이겠죠. 나트륨 보세요. 나트륨이 7개 얻으면 아르곤 되거든요. 힘들죠? 뭐가 더 쉽습니까? 나트륨은 바로 1개 잃어버리고 한 칸 뒤로 가가지고 누구 되는 거? 네온 되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항상 전자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할 텐데.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비금속들은 근처에 있는 게 되려면 얻는 게 편하고요. 항상 금속들은 근처에 있는 18족 되려면 잃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항상 전자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핵심은 뭐다? 결국 누구처럼 되는 게 목적이다? 18족 원소처럼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배우면 이 18족 원소처럼 되기 위해서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있는 놈들은 전자 잃는 게 편하고요. 금속이고요. 얻는 걸 선호하는 놈들은 비금속이 되고요. 나중에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온 결합할 거냐 공유 결합할 거냐 결정이 될 겁니다. 그건 나중에 화학 결합 파트 가서 새롭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연수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모듈리는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죠. 주기율표 만들었다.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말 바꾸면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다. 그럼 어디 배열한다? 같은 세로줄. 그리고 같은 세로줄에 배치된 원소들은 뭐가 똑같다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아서 성질이 유사하다고요. 2번.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한다. 뭐가 똑같다. 그래서 성질이 유사하다. 계속 나오죠?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성질이 유사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로줄. 멘델레이프는 왜? 자꾸 원자량 순서로 해서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현대주기율표는 모듈리가 원자 번호 순서로 했죠. 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자, 그림부터 봅시다. 껍질 몇 개 보입니까? 3개 보이죠. 껍질 수가 3개라는 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지 주기율표의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에 있겠구나. 원자과 전자 하나, 둘이야. 그러면은 첫 번째 세로줄, 그 다음 두 번째 세로줄에 있겠구나. 그러니까 3주기 2족이겠구나. 그렇다면 18족 되기 위해서는 6개 얻는 것보다는 2개 잃는 게 쉬우니까 항상 뭐 될 것이다? 이가 양이온 될 것이다. 뭘로 분류할 수 있다? 금속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만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원자번호 여기 있잖아요. 양성자수 12번. 3주기 2족 오케이. 전자 잃는 게 쉬우니까 고칩시다. 금속 원소이다 하면 되는 거죠. 5번 문제 봅시다. 자, 지금 그냥 딱 봤을 때 왼쪽에 AB가 있거든요. 1족 금속. 17족, 18족 C는 비금속이라 하고 D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라고 하자? 비활성 기체라고 하자. A와 B는 성질이 비슷하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같은 세로줄이다. 같은 족이다. 다 같은 말이죠. C와 D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같다. 말 바꿉시다. 같은 가로줄에 있니? 같은 주기니? 묻는 거죠? 같은 주기죠? C하고 D, 2주기. 사실 A까지 2주기. B가 전자 한 개 잃으면 한 칸 뒤로 가는 거 아닙니까? B가 한 칸 뒤로 가면 D가 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비활성 기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항상 뭐 하더라? 전자 한 개를 잃더라. 그래서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할 텐데 항상 있잖아요. 금속은 한 칸 뒤로 가든 여기 있는 것이 두 칸 뒤로 가든 안정한 이온 될 때는
껍질수 하나가 줄어듭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답 뭐가 되는 겁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잠깐 스톱해서 문제 좀 풀어보고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주기율과 관련된 화학자다. 뭐 옳은 걸 골라봐라. 되베라이너는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을 묶었다고 했죠? 맞는 말이죠. 그리고 적자, 사실상 지금 와서 보니 이 세 쌍은 현대 주기율표의 족을 의미하는 거죠. 성질이 비슷하니까. 멘델레예프는 63종의 원소들을 고칩시다. 원자번호 아니라고 했죠. 뭐의 순서로 배열했다고 했습니까? 원자량의 순서로 배열했다. 틀렸습니다. 모즐리는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 번호와 관련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한 거 아닙니까? 답은 기역,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그렇다.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했다. 가로줄은 껍질, 껍질은 주기. 세로줄은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는 족. 오케이.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으니까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성질이 비슷하다. 맞는 말입니다. 3번. 가로줄은 주기 아닙니까? 고칩시다. 주기. 뭐 틀렸네요. 세로줄은 그럼 뭐겠어요? 족으로 고쳐야 하니까 틀렸고요. 계속 나오죠.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비슷하다. 계속 나온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으로 원소가 배열되어 있다. 원자 번호 순서. 맞는 말.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됩니다.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림 보고 풉시다.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 1개. 그럼 몇 주기? 1주기. 원자가 1개니까 1족. 하지만 비금속, 수소니까. 리튬 껍질수 몇 개? 2개, 2주기. 그리고 원자간자 몇 개? 1개. 그래서 항상 1가양연된다. 금속. 껍질 몇 개? 3개. 원자간자 몇 개? 1개. 항상 1가양연된다. 금속. 껍질수 몇 개? 2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까? 항상 2개 얻으니까 2가 음이온 비금속. 그러면 빈칸에 썼으니까 됐고. 2주기 원소를 있는 대로 써라. 껍질수 2개인 거 써라. 이 말 아닙니까? 누굽니까? 리튬하고 여기도 있죠? 산소 2가지 쓰면 되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골라라. 원자과 전자가 같은 걸 골라라 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틀립니다. 수소는 비록 같은 족이긴 하지만 성질이 유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리튬과 나트륨을 적어야 답이 되는 겁니다. 5번 봅시다. 자, 그림부터 봅시다. A. 껍질 몇 개 보입니까? 껍질이 2개 보입니다. 적읍시다. 2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몇 쪽? 17쪽 비금속 1개 얻어야지. 역시나 2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쪽 2개 얻어야지. 비금속. 몇 주기? 2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18쪽. 화학결합에 쓸 수 있는 거 없다. 원자간자 몇 개다? 0개. 이렇게 되는 거지. 비활성기체. 모두 2주기. 맞잖아요. 중성 원자는 어차피 전자수랑 양성자수 똑같으니까 전자수 많은 놈이 원자번호 제일 큰 거죠. C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은 A죠. 그 다음 B. 오케이. 맞는 말. A와 C는 화학적 성질 비슷하니? 원자과 전자 똑같니? 같은 족이니? 묻는 건데 같지 않죠. 하나는 비금속, 하나는 비활성기체.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죠. 자, 6번 보겠습니다. 그냥 그림만 딱 봤을 때 A는 그냥 쓰고 시작합시다. A는 수소 아닙니까? 수소, 비금속인데 양이온 잘됨. 그렇다면 이렇게 3개가 금속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랑 C랑 굳이 따지자면 뭐가 돼야 된다? 비금속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딱 수소를 그냥 한 거 아닙니까? A를 빼라니까요.
금속이다 할 때 A를 빼야 된다. 수소를 빼야 한다. C는 뭐 비금속 맞습니다. B하고 E는 어떻습니까? 같은 세로줄에 있죠?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하다 해서 답은 니은티 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7번도 봅시다. 보니까 6번하고 뭐 비슷하게 주기율표를 준 문제인데 누가 봐도 B랑 E는 금속, 그 다음에 CD, F는 비금속, B, CD 같은 주기, E랑 F 같은 주기, B, E 같은 족, D, F 같은 족, A 비활성기체. 굳이 나누자면 비금속, 금속. A는 첫 번째 껍질에 최대로 배치되어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0개잖아요. 2개 아니잖아요. B, CD는 같은 주기일 뿐이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하지 않죠. 틀린 건 2번이고요. D와 F 원자 관자수 몇 개로 같습니까? 7개로 같죠. E와 F 껍질수 같죠. 그렇죠. 같은 주기니까. 원자 번호 제일 큰 건 제일 마중에 있는 거 F죠. 맞는 말이죠. 답은 2번 하면 되죠. 8번. 친절하게 뭐 전자 배치 다 주어졌죠? 수소를 딱 타켓으로 해서 물어보죠? 비금속이다. 1쪽이다. 전자를 고치세요. 읽기 쉽다. 산소 여기 있네. 누구한테 갈래? 얘한테 가야지. 가까이 있으니까 2개 얻어야지. 얻는 성질이 있다. 18쪽 원소는 잃기도 싫고 얻기도 싫다. 유지하려고 한다. 그게 반응성이 작다. 답 3번이고요. 16, 17 전부 다 비금속 얻으려고 하죠. 얻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1쪽, 2쪽, 13족은 전자를 얻으려는 아니고 잃으려는 성질이 있다. 금속이니까요. 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을 원자과 전자수를 언급해서 이야기해라. 자, 기본적으로 원소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이 원자과 전자의 수인데 이 원자과 전자의 수가 뭐 하니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뭐 하니까 반복되니까 결국 뭐 한다? 원소의 성질 역시나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반복되더라. 그걸 우리가 표로 만든 것이 주기율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학결합부터 시작해서 모든 화학 내용들은 이 주기율표가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